이 먹는 물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물고기의 치어가 있어요. 물고기 수정란이 부화를 해가지고 난황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또는 이제 새로이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막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작을 때 고기의 사진인데요. 뱃속에 하얀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 하얀 알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 주변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에서 하얀 플라스틱 뭐 있죠? 투명한 거 말고 하얀 플라스틱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아요.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우리 바닷가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는 거 많이 보시죠. 특히 어업 활동하고 나서 뭐 그물에 달아놨던 부표 같은 것들이 뭐 그물이 밧줄이 끊어진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막 표류를 하죠. 부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막 부닥치고 풍화작용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로 즉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것이 물에 둥둥 떠댕기는 동안에 이렇게 작은 눈에도 맨눈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조그만 그런 물고기들은요 자기보다 작은 걸 먹게 돼 있잖아요. 어떤 걸 먹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이게.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사이즈로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 특히 스티로폼은 색깔도 또 하얘 투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겠죠. 이거 먹이로 오구나. 덥석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걸 누가 먹어요? 이런 치어를 다시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 있죠. 멸치가 이런 것도 잡아먹겠죠. 멸치는 고등어, 꽁치가 또 잡아먹겠죠. 그것은 또 누가 먹어요? 뭐 새라든 바다새라든가 거북이 또는 무슨 뭐 물범 이런 것들이 잡아먹고 뭐 돌고래도 잡아먹고 막 먹죠.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생태계에서 사람이에요.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생선 고등어 구이 같은 거 자주 먹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고등어에는 분명히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다 이거예요. 바다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는 바같이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에서 조사한 자료에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중간 먹이 생물들이 있다. 이 얘기는 먹이 단계의 먹이 사슬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거리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먹었는데 도대체 내 몸은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 거지?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으면 소화가 되죠. 입으로부터 항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소화가 되고 대변으로 배설이 될 때 다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다 나가지 않는다. 제가 1강에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하루 만에 99%다 빠져나가. 99% 이상이에요, 사실은. 빠져나가는 99% 이상 다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남아있는 양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마찬가지입니다. 뭐 5mm 정도 사이즈의 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작은 콩알 정도 사이즈예요. 이런 정도 사이즈는 절대 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변으로 싹 나가게 돼요. 문제는 작은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상위 포식자에게로 이행을 하고 결국엔 인간의 밥상으로 올라와서 내가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 보니까 물고기 치어보다는 더 사이즈가 큰 알갱이를 이제 먹었다는 걸 거북이 위장관에서 이제 거트 플러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일단 식염수를 넣고 버글버글 해가지고 촥 내용물을 끄집어내면 뭘 먹었는지 걔네들이 먹은 자연스러운 먹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 알갱이도 이렇게 나와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플라스틱 뭔지 알고 먹었을까요? 먹인 줄 알고 먹은 겁니다. 혹은 이거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었을 때 그 물고기가 먹은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거북이가 먹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림의 밑에서 보면 조개가 있어요. 영어로 지금 필터 피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필터 피더가 뭐냐면은 걸러서 먹는 생물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조개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요. 탐구생활 교과서에 보면은 입수공과 출수공이 있다.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관이 있고 바닷물을 내보내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지락 같은 거 사다가 가정에서 부엌에다 이제 해금한다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은 물총을 찍찍 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빨아들인 바닷물을 다시 쏘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거름 장치가 있어요. 걸러 필터가 있어요. 걸러가지고 걸러진 것은 일단 조개 입장에서는 뭐죠?
먹입니다. 먹을 만한 작은 알갱이. 주로는 뭐가 되겠죠? 플랑크톤이에요.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그걸 먹고 조개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물론 조개가 빨아들인 해수 속에는 대다수 플랑크톤이 있겠죠.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조개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개를 잡아서 우리가 또 조개탕, 칼국수 이런 거 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 국 먹는 거죠. 바닥에는 어떤가? 해저에도 가라앉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비중이 좀 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겠죠. 그럼 바닥에서 저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섭취를 합니다. 여기 지금 개가 한 마리 나와 있는데 개는 바닥을 기어댕기잖아요. 이런 것들 막 잡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 뱃속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이거 다시 또 우리가 게찌개, 게장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막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 인체는 어떤 경로로 노출되는가? 제가 아까 좀 너무 바다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농작물, 이 곡물이나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기, 숨 쉬는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공기 중에는 공기만 있나요? 산소와 질소, 뭐 이산화탄 이런 것만 있는 게 흔히 말하는 공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입자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먼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런 먼지 중에는 뭐 크고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 숨 쉬어서 이렇게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뭐 황사가 이렇게 막 찾아오고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뭐 몽고죠 이런 데서 발생한 먼지가 미세먼지가 쫙 오게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사실은 입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입자들 중에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닷물이나 담수 또는 우리가 음용수 이렇게 마시는 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는 식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우리 몸이 섭취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역시 가장 많은 것은 먹는 물, 음용수를 통해서 최대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가장 많은 양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해산물이에요. 해산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세 번째는 외국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심지어는 맥주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바다 물을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 이 천일염이 그 바닷물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됐을 경우에 천일염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들어 있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어느 정도가 들어오느냐? 5g per week. 일주에 대략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바로 5g이라고 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중량이라고 해요. 신용카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일주에 신용카드 한 장을 씹어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여성이 지금 신용카드 물어 뜯고 있는데 바로 일주에 신용카드 한 장 먹는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대략 한 250g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2.5kg, 한 3kg 가까이. 내가 지금 살이 찌는 게 이게 플라스틱 살인가?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대변을 통해서 배설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일단 들어오는 양 기준으로는 일주에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 이 자료는 뭐냐면은 어떤 환경단체, 연구단체에서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 있잖아요. 생수들을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만들어진 생수들을 다양한 브랜드의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한 생수 제품의 약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대요. 미세 플라스틱이 없을 수 없어요. 제조 공정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페트병을 탁 돌려서 따는 순간에도 팍 깨지면서 그 뚜껑이 딱 깨지면서 거기서 미세하게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병 안으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적게 검출된 생수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죠? 물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수업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리를, 생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생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경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왼쪽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마 갈색, 약간 불그스레한 갈색 차인 거 보니까 이것은 홍차나 아니면 무슨 차 종류예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티백을 여기다 담가 가지고 차를 우려서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어요. 티백을 담갔다 꺼낸, 그래서 우려낸 그 물에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가?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 파티클들이 그 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노 플라스틱도 많이 검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과학자로서 미세 플라스틱도 위험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대변으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노 플라스틱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 나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런 티백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먹거리 얘기로 다시 좀 더 가보겠습니다. 해산물, 어패류 중에 패류, 굴이나 홍합, 바지락, 가리비 다 조개 종류죠. 이것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온지를 조사했어요. 봤더니 바지락 100g에는 대략 미세 플라스틱 34개가 있었어요. 담치, 이게 뭐냐면 홍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홍합 국물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홍합에서는 홍합 100g당 1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대요. 굴에서도 8개, 가리비에서도 7개. 가리비는 비교적 좀 깨끗한 데서 키우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와요. 안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런 패류 종류를 통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개수가 1년에 평균 212개 정도는 먹는다. 유난히 조개탕을 좋아하거나 조개구이를 좋아하시는 시청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훨씬 더 많은 1000개 이상 또는 2000개 이상을 잡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식당이나 또 횟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해산물이 원산지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주문도 하고, 뭐 중국 거다 혹은 일본 거다 그러면 조금 불안해요. 그렇죠? 예, 방사능이나 뭐 중국 거 같으면 도대체 뭘 집어넣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럼 국산이면 안전한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제주 해역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 어패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국내산이면 국내산 이꼬로 안전한 것, 중국산이나 일본산은 불안한 것,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조개류인가 또는 생선인가, 이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 동안에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국내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바닷가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앞바다, 자기가 어업 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 미세 플라스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그 동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기 앞바다 청소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금 얘기할게요. 이 지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바다 소금, 천일염입니다. 인류가 먹고 있는 소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일염이 있고 암염이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막 이런 지역에서도 암염이 나와요. 네팔 같은 데 여행해 보면요, 암염을 막 기념품으로 팔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 과거 아주 오랜 지구 역사로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막 조개 막 화석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굳어가지고 암염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플라스틱은 없던 시대죠. 그렇죠? 플라스틱은 거의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암염은 괜찮아. 그럼 뭐가 문제죠? 천일염 바닷물을 건조해서 증발시켜서 만든 거니까 어떻죠? 당연히 거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소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야,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한국은 뭐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에서도 천일염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게 돼요. 식탁에 올라오는 소금을 우리는 뭐 기능성 소금도 많이 줘요. 뭐 천일염을 얻어다가 그거를 막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몇 번 구운 소금이다, 좋은 거다, 허브를 집어넣어서 뭐 여러 가지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소금으로 가공해서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소금이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소금을 원하지 미세 플라스틱을 원하지 않는다. 자, 바닷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소금은 앞으로 팔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바닷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가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예요. 염전 관리, 바닷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복, 이 옷은요 섬유로 만들죠. 섬유에는 천연 섬유가 있어요. 면, 마, 모시, 울, 여러 가지 천연 섬유가 있습니다. 이런 섬유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합성 섬유, 대표적인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섬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섬유예요. 이런 플라스틱 섬유가 100%로 되어 있는 의복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레이블 다 뒤집어가지고 잘 보세요. 이 퍼센트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면과 뭐가 섞여 있다, 폴리에스테르 섞여 있다, 또는 마와 뭐 섞여 있다. 이렇게 혼합돼서 만들어진 섬유로 된 의복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지금 현대인이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성 섬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 섬유를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미세 플라스틱으로 봐야 되고, 그럼 합성 섬유가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그랬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옷을 세탁을 할 때 섬유로부터 작은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창과 같은,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요 정말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같은 창처럼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오는데요. 대략 6kg의 아크릴 섬유, 대표적인 6kg짜리 아크릴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담요예요. 합성 섬유로 된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세탁해 놓고 빨잖아요. 그러면요 70만 개가 넘는 숫자의 미세 플라스틱, 아크릴로 되어 있는 창처럼 생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미세 플라스틱은 좀 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뾰족하게 생긴, 바늘처럼 생긴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를 찌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훨씬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영국의 환경단체인 그린 얼라이언스에서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 또는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이 합성 섬유, 아크릴과 같은 이런 합성 섬유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세탁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한 5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환경 습관 자체가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주거 문화, 의식주 문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